안녕하십니까? 미래탐구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현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년까지는 브로셔에 제 얼굴이 들어갔는데, 네, 어머니들께서 컴플레인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왜 같지 않냐 이러면서. 네, 올해는 네 이렇게 네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고민하실 게 고등학교 선택을 이제 선택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예비고일 친구들이 어디 학교를 많이 썼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좀 수업하고 있을 때 어디에 좀 관심이 있는지 거기를 일단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잘 영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등학교 이번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브로셔 잠깐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어머니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학교별로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힘은 중동 보인서부터 해서 중대부고까지 여기에 다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뭐냐면 수학 과목이 제일 많으시죠. 그래서 밑에다가 수학 부교재까지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올해 수학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남자 학교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작년 2년 동안 제일 어딜 많이 썼냐 중동고등학교를 제일 많이 썼고요. 중동 그리고 단대부고 요 두 학교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자, 내신 5등급제 되면서 내신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중동고가 작년보다 인기가 조금 하락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6차 교육과정 세대이거든요. 01학번인데 그때도 역시 전사나 외고나 이 학교들 서울대 빼고는 다 비교 내신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1,000만 원씩 더 내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동고가 올해 미달은 당연히 안 날 거고요. 1.2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단대부고는 인기가 더 많아질 겁니다. 단대부고가 수학이 커리가 좀 독특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수학 커리가 다른 학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대부고 근데 올해 단대부고가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 설명에 그 책자를 보시면 제가 중동여고라고 아마 써놨을 겁니다. 왜 중동여고라 써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 서술형에서 그 깍두기 문제라고 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블랭크 부분을 다 뚫어서 다 채우는 걸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면 이 학교는 무조건 시험 못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학교 치고는 문법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중동을 중동여고라고 표시했다. 요 두 학교가 인기가 되게 많았고요. 이지망으로는 작년에 중상고가 정말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상고가 인원은 270명 정도 되고 국어, 영어, 수학 다 어려운데 이 학교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학교 인원수 대비 학교를 좀 잘 보내요. 그리고 학교에서 관리가 좀 빡세다라고 어머님들께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영어가 올해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대체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컷이 80 초반인가 이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고 그리고 경기고 여기까지가 이제 남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려고 하는 조합이다. 올해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자, 희문고는 어떠냐? 희문고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보기엔 미달날 확률이 높습니다. 희문이 영어가 좀 굉장히 어렵죠.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가 다시 부활을 했다.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듣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미달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험 전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요거까지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희문이 1학년 때 쉽게 가더라도 2학년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요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제가 보기 희문은 거의 정시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자, 여학교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자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공 합쳐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일단 무조건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숙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명 같은 경우 여학생들의 원픽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 좀 부담이 많았었는데 올해 영어 문법 부교재가 빠졌습니다.
시험을 이제 중복에 같이 내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도 숙명이 인기가 제일 많고요. 수학이 대치동에서 제일 쉬운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대부고. 남학생들은 피해야 될 학교고요. 여학생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중대부고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수가 올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중대부고가 인기가 지금 더 많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특히 여자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중대부고, 근데 중대부고 떨어지면 어디로 간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렇죠, 어머님, 진선입니다. 네, 진선 가서 우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선 제가 지금 팀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진선 같은 경우는 진짜 영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렵지 수학도 어렵지 난리가 났습니다. 2학년 때 가면 또 과학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근데 진선은 어떤 친구들이 가야 되냐?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읽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 지문의 양이 좀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되게 아이들이 못 풉니다. 그리고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 숙명은 문법이 많이 나옵니다. 진서는 문법 많이 나와봤자 두세 문제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독해, 이 학교는 문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지망은 경기여고. 근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일단 문과 친구들의 비율이 많고요. 숙명이 인원수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경기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중대, 그 다음에 진선. 그래서 일단 요게 여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 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머님. 제가 이따가 번호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올해 2월까지 예비고를 들었던 친구들이 이번에 결실을 맺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기고, 특히 이제 남자 학교 중에 경기고가 3월달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얼마를 주냐면 500인가 600을 줘요, 어머님. 네, 그래서 저희 반에서 그 친구가 나왔어요. 네, 어머님이 너무 기쁘다, 애가 막 미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영동일고 학교거든요. 영동일고에서 이번에 영어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중상고였습니다. 중상고에서 지금 영어는 정규 12등을 했다. 1등급 안에 들어갔죠. 27등까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제가 이런 거 잘 안 넣는데 학원에서 좀 넣어달라고 해서 네, 좀 자랑 좀 해봤습니다, 어머님. 자, 어머님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좀 표정들이 네, 다른 설명회 가면 웃어 주시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복학행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복학행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실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다가 단어에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복학행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도 1학년 기출문제들이에요, 어머님. 작년도 고1 기출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외대부고, 두 번째 거는 세화고 이거는 작년도 1학년 1학기 기출, 요거는 숙명여고 기출입니다. 자, 단어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설명회가 끝나서 입반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드리는데 어머님들께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단어들 같은 경우에 다 저희가 작년도 기출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가요, 어머님. 자, 예를 들자면 이 문제가 이제 작년에 희문에 그 세아에서 좀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어슈미란 뜻 어머니들 영어 다 잘하신 거 알 수 있으세요. 가정하다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가정하다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떠맡다라는 뜻으로 학교 단어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 보면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가 있을 때 몇 번 단어만 외우죠, 아이들이? 1번 단어만 외우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3번 같은 경우는 독해로 좀 어렵게 좀 많이 풀어봐야지 되는데 이 학교에서 지금 문제를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숙명여고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문제 출제가 되는데 교재에 없는 부분에서도 막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비고일 때 일단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성적으로 기결이 될 수가 없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저희가 양식을 좀 올려드렸고요. 복학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대체에서는
다원하고 미탐 딱 두 군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6일 일요일 날서부터 4회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이거는 예비 입반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강, 모든 특강에 웬만하면 클리닉이 없는데 저희는 클리닉을 주거로 하기 때문에 클리닉이 있다. 어머니들께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1월 날이 되게 바쁘실 텐데 만약에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클리닉을 꼭 하시고 가시는 거 추천을 꼭 드리고요, 어머니. 만약에 아이가 1월 날이 되게 많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날 오면 안 될까요? 하면 저희가 월요일 날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 금요일 요때 클리닉이 또 대치해서 쭉 있습니다, 어머님. 10시 이후에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10시 후에 대부분 수업 때 클리닉을 안 하거든요, 어머니. 근데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도 클리닉을 하는데 무슨 클리닉을 하냐면 일단 단어 제시험을 당연히 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고1부터 고3까지 저희가 펼쳐놨고요. 그 모의고사가 대략 요 문제 같은 12문제짜리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아이들이 못한 유형만 모아져 있는 부분을 20분 주고서 푼 다음에 타임아웃 주고 푼 다음에 틀린 거를 저희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꼭 보내주셔야 된다. 복학행은 어머님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양분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클리닉을 보냈고 안 보냈고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은 어머니 복학행기 안 보내주시게 나요. 왜냐면 돈 낭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 저희 반복 시스템이라서 요즘 MZ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상이 없으면 어머님 공부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금으로 또는 상품권으로 저희가 두 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등 하면 대략 한 5만 원 상당의 네, 현금이나 네,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프리뷰 복과 같은 경우는 그날 수업 중에 중요 단어 10개를 선정해서 파생어 설명을 쭉쭉쭉 합니다. 그리고 어근, 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암기 부분을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 위주로 하냐? 동의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의어. 자, 그 다음에 글자 유사한 거, 학교 시험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어머니 제가 이제 복학킹 수업할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소개팅 얘기를 좀 드려요. 제가 이제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소개팅 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네, 바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개팅을 이쪽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네, 밥은 샀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학교 시험 어떻게 내시고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문법은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선생님들이 문법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가리킬 때는 자기는 무조건 EBS라든지 인강을 듣고 나서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문법은 못 내요, 어머님. 그러면 뭘로 바꿔서 내냐? 어휘 부분을 다 패러프레이징 시켜하고 다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들 특징은 암기를 지양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 들어가서 거의 다 볼 수 있는 단어로 일단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익숙하다라고 하는 평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고1 때 뭐가 제일 도움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어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주 해봤자 실력이 얼마나 늘까?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4주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저희가 조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도 직접 클리닝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얼마나 배우는지에 따라 좀 다 많이 얻어가는 게 달라진다. 그리고 중간에 밑에서 한번 보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 어휘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뭐 저도 이제 관심들이 많아서 단어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보거든요. 단어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보고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출은 대치, 송파, 서초 그리고 다른 외부의 좋은 학교들 거 외대부고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파생어 정리입니다. 솔직히 작년부터 전사고 비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복학킹에. 그래서 원래는 복학킹 같은 경우에 전사고 비율이 한 5%뿐이 안 됐는데 작년에 한 20% 정도까지 전사고 친구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외대부고 친구들 거의 수업 잘 안 들어요. 특히 영어는. 근데 외대부고 친구들도 한 수업에 대략 한 6, 7명씩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하나, 민사, 외대를 보내신다.
이 학교들은 문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문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에다 집중하셔야 되냐면 단어에다 집중하셔야 되고 시험의 40%가 특히 외대 같은 경우는 시험의 40%가 다 단어입니다. 동의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캐치했는지 요것 따라 좀 달라지고요. 저희가 요 수업은 문법은 없고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딱 두 문제를 푸는데 빈칸 31번 단어로 해서 빈칸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파트에서 요게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유형입니다. 글을 줬을 때 주제를 써주고 두 부분을 뚫어 놓거든요, 어머님. 그 두 부분을 자 여기서 찾아 쓰거나 아니면 동의어로 쓰는 부분 이 문제로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로 독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독해 부분 다 세팅이 요걸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저는 어머니들께 자신감 있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 수업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라든지 아이들 축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니 관심이 좀 많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예비고일 그 정규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대치동에서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빅4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저희가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 빅4 중에서도 저희가 1, 2 하거든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일단 독해 6개, 그래머 25개, 복화 15개로 해서 작년보다 한 5문제가 늘었습니다. 시험 시간 1시간으로 저희가 시험을 볼 거고요. 미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내일 이후서부터 아마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실력 어머니들께서 그냥 실력 점검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고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직접 전화를 다 드립니다. 작년에도 한 700분 정도 전화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화 드릴 거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독해인데 독해 컷은 4개. 근데 문법은 지금 다른 학원 보니까 애들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7개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한 15개 정도면 저희가 뽑을 거고 그리고 단어는 11개. 다른 영역이 부족해도 독해가 좋으면 무조건 뽑습니다. 독해가 좋으면. 왜냐면 제가 지금 예비고일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수업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가냐? 독해 때문에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본반 같은 경우는 고2 9월 달서부터 이 정도 난이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냥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심화로 한번 칠 거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독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하는 문제로 되게 저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저는 좀 독해에다가 집중을 한다. 이걸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험 본 다음에 제가 직접 상담을 어머님께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제가 1차 상담을 드리고 한 2, 3주 정도 지났을 때 이 시험 번치군이 쌓일 거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서 어머니들께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등인지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좀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성적대로 해서 이게 지금 예비 고1 입반 테스트 이번에 본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요 성적으로 저희가 어머님들께서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적표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으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업을 아이들하고 1시간 반 정도 하면 지금 어머님들 지금 상태세요. 네, 되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빨리 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 저희가 7월 20일서부터 이제 개강을 하고요. 10회로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휴강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내년 2월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수업과 좀 차이점은 모의고사를 본다. 미니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심화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차이만 있고요. 한 6문제 정도 시간에 15분 정도 줘서 12에서 15분 사이 줘서 아이들을 이제 타임어택 주고 저희가 해설을 하고요. 기본반하고 심화반의 차이는 문법이 더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반은 문법을 되게 자세하게 집어넣고요. 저희가 어머니 브로셔를 보시면 타임테이블로 몇 주당 각각 단위당 무슨 수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 서술형과 문법 기출인데요. 일단 기본반은 서술형보다는 문법 기출 문제를 과제로 내서 요걸 저희가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난이도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2 9월에서 고3 3월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까 보셨던 대로 아이가 시험 봤을 때 성적
누르시면 이렇게 성적이 뜨고요. 몇 등을 했는지 그리고 뭐 표준 편차, 뭐 최고 점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문항별로 해서 아이가 뭐에서 오답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반에서 상위 정도 치는 친구들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각 학교에서 1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 상위 10% 했던 친구들 각 학교에서 거의 내신 1등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능을 당연히 준비하지만 내신 부분까지도 같이 다 건드리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클리닉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얼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클리닉 부분인데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 지금 요게 그 겨울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이버 예약처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교 한 선생님당 학생들 4명에서 5명 이렇게 저희가 그 정도만 받고 있고요. 시간이 닫히면 그 시간 슬롯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수업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코멘트를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클리닉 부분 보면 답안지 주고 아이들한테 오답 정리하고 그냥 넘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채점을 어머니들께서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채점만 해주시면 틀린 문제는 저희가 다 고쳐서 집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시간 길면 또 아이들 경기 일으키죠.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만 클리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를 저희 시킵니다. 그래서 클리닉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클리닉을 할 때 우리 아이들 이거는 이제 조교사님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이제 성적 그동안 시험 어떻게 봤는지 그걸로 해서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의 클리닉이 언제 시행이 됐고 뭘 했는지 이거를 저희가 매주 축적을 시킵니다. 그럼 다른 조교사님들이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시간표인데 어머니들 그 브로셔 맨 뒤에 보시면 똑같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학행은 이렇게 세 타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다운하고 반부 세정, 그 다음에 기본반 같은 경우는 다운 밑담 세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제 번호입니다. 저 분명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릴 거고, 어머니 고등학교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입시 소장님이 들어오실 건데,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사는 2.2까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2등급보다 예전에 2.5 있죠. 그 평균보다 넘어간다. 무조건 3등급 이렇게 맞는 것을 원하는 친구는 없겠지만 만약에 성적대가 좀 뒤에 간다 그러면 전사를 보내시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조교 중에 이제 외대부고 출신 조교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가 9등급제에서 내신이 몇 등급이냐면 3.8이거든요. 3.8인데 수시 쓸 때 서울대는 못 썼고 연대에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썼냐면 경희대까지 썼습니다. 근데 올킬을 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네. 특히 외대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붙어도 애들이 무조건 재수를 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뽑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 성적이 2점 안쪽으로 들어가면 스카이 공대를 만약에 보내신다 그러시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수시로 의대 가기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대를 가신다 그러실 거면 차라리 내신 좀 쉬운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대치동은 내신 쉬운 학교는 없습니다, 어머님. 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내신 맛집 학교들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